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좀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사진을 좀 준비하면서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맘때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상균아, 내년에는 우리 집 가게가 퀄리티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 뭐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예산을 확정짓는, 결정짓는 일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좀 소란스럽고 티격태격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오늘 예산안 관련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 시한을 넘기고 어렵사리 통과한 국회 예산안 결정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이 여의도로 쏠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네요. 네. 그 지난 4일 오전 이제 국회의원회관 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 모습인데, 예. 그 비록 이제 법정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시한 내용 처리하는데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그 최종 담판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예산안에 그 쏠린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기자들이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같은 여소야대 상황인데 그 작년에는 예산 시한 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예산 시한을 넘기면서 상황 같은데 왜 지금은 넘겼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그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불발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같은 여건이었지만 시한을 지킨 지난해와 올해의 대비가 더욱 이제 도드라진 거죠. 예. 지난해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정권 교체라는 그 정치 지원과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쟁점, 짧은 심사 기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예산 심사 과정에 강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당시 여론 악화가 여당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전신인 새누리당에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예. 같은 여소야대였지만 여당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예산안이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됐다고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 예산안 협상 타결. 그래서 결국엔 잘 마무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협상은 결국 타결이 됐지만 법정 시한은 넘겼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인지 각 당 원내대표들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아요. 네, 지난 4일 오후 이제 국회의원회관 모습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그 공무원 그 증언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간 펼쳐진 예산 전쟁에서 쟁점 예산을 중심으로 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잖아요. 그 끝에 결국 절충점을 잘 찾아냈습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의 양보와 협치가 막판에 빛을 발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12,221명이었던 공무원 증언의 감소폭을 놓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 9,475명에서 합의를 본 건데요. 민주당은 1,500명,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8,000에서 9,000명을 제시를 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입니다. 예.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인상을 반대하면서 강하게 부딪힌 항목이었는데요. 세율 인하 등 절충안도 나왔지만 여야는 결국 25%인 최고 세율의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인세나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유보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2018년 예산안 합의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국회의장석으로 달려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매년 연말이면 좀 이런 예산안 처리를 두고 늘 반복되는 그런 구태 정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또 나왔네요. 네, 항상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이 밤을 새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지난 5일 밤 이제 국회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강행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부터 이제 예산안 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는 작심 비판에서 이제라도 합의안을 이제 파기해야 한다는 격앙된 주장까지 나왔죠. 그래서인지 당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이제 상당히 길어졌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한국당의 의총이 끝나기 전인 오후 10시에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이제 본회의를 속기에 강행하면서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겁니다. 이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후 10시 13분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본회의장으로 몰려 들어가서 속기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또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좀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무언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저 옆쪽으로 경제부총리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난 5일 밤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존재감 부각과 더불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여당 이중대는 없다라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국민의당인데 같은 야당인 한국당 대신에 여당인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게 예산 국회 과정에서 진행된 두 당 간의 공조의 영향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지난달 29일 국민의당과 정책 협의회를 열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한 공항 경유 방안을 정부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같은 달 30일에는 새만금 개발 공사 설립을 굴자로 하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할 때 협력을 했고 또 여기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따로 만나서 국민의당 관심 사항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기도 했죠. 결국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이제 예산 기조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일부 문제 예산을 조정하는 동시에 관심 예산을 확보하는 실속을 챙긴 셈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내년도 예산인 428조 8천억 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지각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예산안 통과의 순간을 담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네,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을 넘기고 있는 거 보니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네요. 저희 이제 기자들이 퇴근을 못 하고. 예.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이제 풍경입니다.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순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죠. 국회는 이제 지난 5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공무원 중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보수 야당이 무더기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본회의에 참석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참석은 했는데 표결 자체는 끝내 이제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이제 표시한 거죠. 예.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지만 178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명으로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말씀하신 거죠.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을 가결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이제 끄는 건 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과 시 자유한국당의 전략적인 판단 착오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모두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었던 점이 이제
드러난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그 법인세법 처리에 합의에 또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줄줄이 나와서 반대표는 무려 21표가 됐고 기권도 5표가 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무효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예산 정국도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주요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죠.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일 일요일 오전 인천 영흥도에서 급유성과 추돌한 낚싯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예.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회의가 좀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묵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날 묵념은 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전에 회의를 할 때 그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10초간 고개를 숙였고 평소 수석 보좌관 회의 시작 전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한담 테이블에서 모여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밝은 표정,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네. 이날만큼은 참석자 중 그 누구도 크게 웃거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출항 후에 5분 만에 급유성과 추돌해서 전복된 낚싯배 승객 22명 중에 생존한 사람이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네. 마지막 실종자 2명을 찾기까지 집중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한번 관련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모습인 거죠? 네.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웅진군 영흥면 선재리 한 해안가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선내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은 선장 오 씨와 낚싯객 이모 씨를 찾기 위해서 집중 수색에 돌입한 경찰이 망원경 등을 이용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사고 해역을 총 9개 구역으로 나누고 또 여기에 해경이나 경비함정, 해군함정, 관공선 또 항공기까지 투입해서 야간 수색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수색에 나선 지 사흘째인 5일 마침내 실종된 2분을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선장인 오 씨는 사고 해역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갯벌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소방관이 발견을 했고요. 낚시객인 이 씨는 바다 위를 수색 중이던 헬기가 영흥도 해상에서 발견해서 마침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인명 사고에도 영흥도 주민들의 헌신은 빛이 났는데요. 낚싯배 추돌 사고 난 뒤 영흥도 어민들은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선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서 소변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사고 해역의 높은 너울이 일고 초속 10m 안팎에 강풍이 불어서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어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희망과는 달리 2명의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안타까움을 좀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를 계기로 현실에 맞는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들의 모습인데요. 이 마이크들도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걸 보니 주인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이 누군가요?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 입구의 모습입니다. 이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환될 예정이었죠. 최경환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테이프를 쳐서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가 포토라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최경환 의원 측이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소환 예정 시간 직전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최경환 의원을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마이크들만 계속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이 마이크 개수 그리고 많은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좀 사진 찍기도 자리 잡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마이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실 더 많은데 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좀 질서가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그 서로 자정 노력을 해서 뭐 미리 와서 이제 선착순인데 뭐 이제 사다리만 놓고 가면 안 돼요. 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부터 뭐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정말 중요할 때는 그렇게도 하는데 예. 새벽에 일찍 옵니다. 그래서 보통 자리를 먼저 잡는 사람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일찍 오면 한 몇 시 정도예요? 뭐 9시에 뭐 출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6시나 어. 좀 가죠.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1단, 2단, 3단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쭉 서는 거죠, 기자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검찰 안에까지 막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막 쫓아서는데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위험하고 그 다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는 검찰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제 규정을 정해서 저희가 저 밖에서만 질서 정연하게 포토라인 정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을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포토라인을 딱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몰래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그때는 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막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 그렇게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최경환 의원은 출석했습니까? 이제 이날은 이제 출석을 안 했는데 어. 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예. 모습인지. 네, 이 사진은 최경환 의원이 결국 검찰에 출석하는 그 장면이네요. 다른 날인 거죠? 예, 같은 장소인데 날짜만 이제 하루 늦춰진 겁니다. 지난 6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 이제 상황입니다. 세 차례나 일정이 미뤄진 끝에 이날 마침내 검찰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2014년 때 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면서 불응한 최 의원이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를 받자 태도를 바꿔서 12월 5일이나 6일로 일정을 조정해주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이를 수용해서 5일로 소환 일정을 잡았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 나왔죠. 국회 본회의 이제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거죠. 예. 결국 하루 늦춰진 지난 6일에 최경환 의원이 검찰 출석을 한 겁니다. 네, 최경환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는 어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깨끗한 바다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지난 5일 오후 태안 천리포에서 그 어민들이 조개를 줍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 7일이 충남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가 되는 날이죠. 아, 벌써 10년이 됐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태안 앞바다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니까 정말 빠른 것 같네요. 아, 저도 그때 한번 갔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같은 장소 전혀 다른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게 그 기름 유출 당시의 사진인 거고 그렇죠. 이게 10년 후인 현재 태안 앞바다의 모습인 거죠. 정말 깨끗해졌네요. 저것도 이렇게 보니까 좀 덜 해보지만 저기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심했죠. 네, 걷기도 막 힘들 예,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위 사진은 2007년 12월 검은 기름띠로 물든 이게 태안 말리포의 모습인데요. 그 아래 사진은 10년이 지난 겁니다. 지난 5일 푸른 에메랄드빛을 되찾은 말리포의 모습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으로 물든 그 태안이 전국 123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청정한 바다로 되돌아온 겁니다. 네,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전문가들이 수십 년이 걸려도 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네. 우세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깨끗해졌네요. 우리나라가 또 좀 한강의 기적 이런 것처럼 안 되면서 되게 하는 그런 게 또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망이 빗나갔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고 이후 전국에서 달려온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요. 네. 자녀와 함께 기름띠 제거 봉사에 나선 50대 여성부터 파키스탄에서 귀화해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이주 노동자, 대학생 봉사 단원, 또 우리 뭐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까지
많은 분들이 양동이로 기름을 퍼 나르고 바위 사이에 낀 기름을 닦아낸 결과 지금과 같은 바다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검은 타르덩어리로 오염됐던 바다가 이제 어느새 빛지색 물빛을 되찾았고 코를 찌르던 악취도 비릿한 바다 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일으킨 기적,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